클라우드에 대한 고민을 단번에 해결하는 슈어드 IT 클라우드 인프라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드 IT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평소와는 달리 1시간짜리 웨비나가 아니라 4시간 동안 진행되는 컨퍼런스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총 5개의 세션이 준비되어 있고요. 클라우드 활용을 위해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의 온프레미스 인프라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방안, 클라우드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방법,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인 클라우드 비용 절감 방안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슈어드 IT 쿨가이 회원님과 함께 IT 담당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클라우드에 대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세션을 시작하기 앞서서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참여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질문 아이콘이 있고요. 그 질문 아이콘을 클릭해서 질문 탭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실시간으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담당자분들께서 바로바로 답변을 달아드릴 예정이고요.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2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기프티콘 드릴 거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개의 세션이 끝날 때마다 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 쉬는 시간에는 앞서 보셨던 세션 내용을 토대로 돌발 퀴즈 그리고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퀴즈와 설문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총 3개의 설문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모든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4명을 추첨해서 신세계 상품권 5만원권도 드릴 예정이니 꼭 반드시 모든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은 온프레미스의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클라우드로 옮길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했고요. 2개의 주제를 다룹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동기화를 통한 클라우드로의 안전한 무중단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퀘스트 소프트웨어 유광일 차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퀘스트 소프트웨어 코리아의 유광일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네.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서 공공부문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공공뿐만이 아니라 제조, 금융, 교육 할 것 없이 많은 산업 분야에서 클라우드로의 서비스 전환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전환한다는 게 말처럼 좀 쉽지가 않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테스트, 그리고 전환, 안정화, 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들이 많은데요. 그중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느 벤더를 선택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언제 시작되고 어떤 방법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마이그레이션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기존 데이터를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정확하고 빠르게 이관하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주제가 바로 클라우드의 무중단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퀘스트 쉐어플렉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보면 그 기업 인프라에 있어서 제일 이제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일 텐데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제대로 가야 클라우드 전환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시는 그 솔루션은 고객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든지 간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옮기는데 그때 옮길 때 데이터베이스가 중단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의 연속성과 이런 부분들이 비용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주말 작업이나 새벽 이렇게 날 딱 잡아갖고 하는 그런 게 이제 필요 없게 된 거네요. 아예 필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수가 있고요. 최소화해주는 게 이제 저희 솔루션입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발표자를 함께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목차로는 첫 번째 클라우드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두 번째 쉐어플렉스를 이용한 무중단 마이그레이션, 세 번째 클라우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사례를 소개드리면서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 한국 IDC에서는 20년부터 25년까지 이 IT 인프라 시장이 연평균 15%의 성장률로 2025년에는 결국 2조 2천억 원 정도의 매출 규모가 이룰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처럼 이제 뭐 특정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네. 클라우드로의 서비스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자료를 볼 수가 있겠고요. 업종 불문하고 대부분의 온프레미스 인프라를 지금 클라우드로 상당히 많이 옮기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매년 한 15%인가요? 저렇게 고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클라우드 시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클라우드가 온프레미스에 비해서 장점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가속화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장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비용 절감 부분입니다. 네. 이제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겠다라는 네. 목적이 가장 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리소스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분명한 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 용도나 임시 용도로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무분별하게 리소스를 낭비할 필요가 없겠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언제 늘어날지도 모르는 사용량에 대비해서 과도한 서버 스펙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는 일단 서버는 필요하니까 그 그렇죠. 서버로 해서 뭔가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가 끝났네? 그 서버는 놀리는 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클라우드에서는 그럴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꺼버리면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백업 복구나 장애 조치 부분에서도 벤더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절차로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어서 네.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온프라미스 환경이라면 복잡한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준비했던 이런 일들이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되면서 생산성과 기업의 이윤이 늘어나게 되고 네. 이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의 장표에서는 많은 고객분들이 클라우드로 데이터베이스를 이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네. 이 마이그레이션 하기에 앞서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중요한 3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서비스 다운타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서비스는 뭐 한 달이고 2달이고 내려놔도 상관이 없다. 이런 사이트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큰일 없겠죠. 나잖아요, 진짜. 네네. 네. 이러면 너무 편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아마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기간 동안 서비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다운타임은 비즈니스의 연속성과 비용이 직결된다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적절한 다운타임 산정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에 있어서 프로젝트 성공 유무를 가를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운타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그레이션 동안에 변경된 데이터를 유실 없이 타깃에 정확하고 빠르게 네. 어플라이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네. 그리고 이 다음에 데이터를 검증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아, 제대로 데이터가 갔는지. 그렇죠. 네네. 소스와 타겟의 데이터가 네. 올바르게 넘어갔는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현황 분석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크기와 오브젝트 유형 파악은 이 마이그레이션 방법을 결정할 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데이터베이스 사이즈나 이제 오브젝트 타입에 따라서 수십 테라의 사이즈가 아니라면 이제 뭐 익스포트, 임포트를 이용한다거나 네. 그리고 뭐 데이터 사이즈가 크다면 백업 복구를 이용해서 이걸 한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트워크 현황 분석인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이관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가 알맞게 갖춰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네네. 뭐 방화벽 정책이 올바르게 오픈이 돼 있다거나 그리고 대역폭은 이관에 적합한지 네네. 미리 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에 시간 비용이 낭비되지 않게 이제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공급업체와 파트너 선택 부분입니다. 이제 공급업체의 경우 각 공급사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 비즈니스에 알맞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뭐 하나의 예로 제품의 제조서만 보고 믿고 구매를 했다가 국내 기술 지원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외국산 DB가 대부분일 테니까. 그렇죠. 뭐 DB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솔루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미뤄보았을 때 네. 업체를 선택하실 때는 기술 지원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네. 좀 확인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동종 인더스트리에서 레퍼런스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좀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클라우드로의 서비스 이관은 단조롭고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네.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증과 검증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선택 방법 중 하나인데 국제적으로 공인된 보안 보험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이나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을 인증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뭐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개인정보가 포함된 그런 데이터가 뭐 유실되거나 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검증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부분들이 요즘 또 워낙 민감하니까 네, 그렇죠.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 다운타임을 줄이는 네네.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저희 쉐어플렉스이기 때문에 쉐어플렉스에 대해서 좀 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쉐어플렉스 특징들을 좀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전략과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네.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의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환경을 잘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선택하는 전략은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도 불리는 방법인데요. 이 마이그레이션 방법 중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리호스트라고도 하는데 기존 온프라미스 시스템을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입니다. 최소한의 어플리케이션 변경으로 마이그레이션 전략 중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로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리프트 앤 쉐이브라도 불리는 이 리플랫폼은 클라우드상에서 미드레어, 즉 OS나 와스, DB 이런 것들을 변경해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아키텍처를 유지를 하지만 일정 부분 코드 수정이 필요해서 어플리케이션 이펙트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될 때 이제 리플랫폼 방식이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리팩터가 있습니다. 기존 온프라미스 시스템의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대부분을 변경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클라우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경우, 다시 말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환경을 완전히 갈아엎는다라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일 손이 많이 가겠지만 저렇게 했을 때 뭔가 클라우드 최적화된 환경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알맞은 방법. 맞습니다. 네, 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뭐 시간 비용이 너무 복잡하기도 하지만 네. 아무래도 클라우드 자체를 좀 완벽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 해당 방법이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전문업다 인력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활용률이 제일 떨어진다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법 중에는 이제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클라우드로의 서비스 전환에 있어서 첫 단추와도 네.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쉐어플렉스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아키텍처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쉐어플렉스는 총 5개의 프로세스와 3개의 큐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캡처, 리드, 익스포트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시스템에서 동작하게 되고 임포트와 포스트 프로세스는 타겟 시스템에서 동작을 합니다. 네. 이제 하는 역할을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캡처 프로세스는 리드로그에 오라클 리드로그에 다이렉트로 액세스를 해서 데이터 변경분을 추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리드 프로세스는 컴피그 파일을 참조를 해서 라우팅 정보를 매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포트와 임포트는 이제 TCP/IP로 지정된 IP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을 하게 되고 네.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세스는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SQL 레벨로 적자를 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아키텍처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Q는 데이터 처리와 전송을 위한 임시 저장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CDC 네, 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CDC 솔루션입니다. 아. 체인지 데이터 캡처의 네. CDC 솔루션이고요. 네.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쉐어플렉스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쉐어플렉스는 원본 데이터베이스에서 변경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를 하는 네.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솔루션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CDC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이 CDC 제품들이 트랜지션 로그에 접근하고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네. 진짜 예전에 만들어진 제품 중에는 이제 트리거나 타임스탬프를 이용해서 데이터 변경분들을 이렇게 식별하는 제품들이 몇몇 제품들이 있었고요. 네. 아직까지도 이제 오라클 자체에서 로그 분석용을 만들어진 로그 마이너를 쓰는 제품들도 아직까지 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로그 마이너를 사용을 하게 되면 DB 리소스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부하가 걸리잖아요. 부하가 상당히 많이 갑니다.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오라클 12C부터는 일부 기능이 좀 디프리케이트 돼가지고 이 로그 마이너 사용하는데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못 쓰네요. i70 버전부터는. 네네. 그래서 쉐어플렉스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사용하지가 않고 미드로그에 바로 다이렉트로 접근을 해서 네. 변경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이 추출로 인한 리소스 사용이 좀 미비합니다. 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디스크 I/O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큐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고요. 커밋 전 데이터를 복제를 해서 이제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변경이 일어나면 그 즉시 타겟으로 전송을 합니다. 뭐 경쟁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커밋 이후의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배치잡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타겟 쪽에 네. 네트워크나 타겟 쪽에 일괄적인 리소스를 사용함으로써 좀 부하가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쉐어플렉스는 커밋 전 데이터를 복제함으로써의 장점이 좀 부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하가 적다는 의미는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데이터를 옮길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나요? 아니면 더 빠르게 빠르게. 실시간으로 아. 네, 복제를 할 수 있다는 네네. 말씀이고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정합성이 검증이 안 되는 데이터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데이터의 정합성이 매우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쉐어플렉스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기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시간으로 변경 데이터를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기 전에 네. 데이터의 정합성을 먼저 판단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의 경우 업데이트 전에 비포 이미지를 네.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랑 비교를 해서 매핑이 안 되면 이제 에러가 로딩되면서 정합성이 일치하지 않음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 그리고 그거는 그 타겟 DB로 안 가져가는 거네요. 그렇죠. 안 가져가는 건 아니고 가져가지만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 수가 있냐면 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PK만 존재를 하면 네. 프라이머리 키만 존재를 네네. 하면 다른 컬럼의 값이 어떻든 상관없이 어플라이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상한 데이터가 막 입력이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쉽게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이런 인지를 할 수 없는 부분을 쉐어플렉스에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다 비교를 하고 어플라이 해주니까 그만큼 이렇게 데이터 정합성인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거기에서 뭔가 알림으로 알려주는 저런 컬럼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데이터 정합성을 맞춘 다음에 실행하면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상황처럼 정합성이 맞지 않게 될 경우에 쉐어플렉스에서는 해당 내용이 이제 로깅이 되고 동기화가 중단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정합성이 맞지 않은 상태로 DB가 운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쉐어플렉스에서는 이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고 정합성이 맞지 않은 데이터가 있을 때 네. 보정을 해주는 리페어 유틸리티가 자체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전용 툴을 제공하는 거네요. 네네. 근데 이런 툴들이 사실 뭐 타업체 같은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쉐어플렉스에서는 무료구나. 그렇죠. 좋네요. 아무래도 이 정합성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 다 제공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고요. 데이터 이관뿐만 아니라 정합성 체크할 수 있는 전용 도구까지도 무료로 제공한다. 네네네. 쉐어플렉스를 사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합성을 점검하고 보정하는 기능은 사실 마이그레이션 작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이관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어떤 이유로도 데이터가 뭐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유틸리티를 통해서 정합성을 보정한다는 것은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양한 복제 단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CDC를 도입하는 목적으로 DR 구축이 아니라면 전체 오브젝트를 복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테이블 단위뿐만이 아니라 컬럼, 로우, 스키마 단위까지 복제 대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스키마 단위로 복제를 설정을 했을 때는 새로운 테이블이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삭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매뉴얼하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쉐어플렉스에서 자동으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주고요. 편하네요. 네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DDL 복제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파라미터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도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쉐어플렉스는 여러 가지 유연한 복제 구성이 가능해서 고객 니즈에 맞춰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단방향 복제 구성을 통해서 정보기를 구성한다거나 네. 양방향 구성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작업에 이용을 하고 페일백 구성을 준비를 할 수가 있겠고요. 데이터베이스 세대를 서로 동기화를 걸어서 로드 밸런싱 구조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각기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 동기화를 설정을 해서 리드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고, 또한 캐스케이딩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좀 네트워크 환경이 취약한 곳에서 네. 로컬라이제이션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뭔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인프라의 성능이 떨어질 때 이런 구조로 뭔가 성능 부하 분산을 함으로써 좀 더 원활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용도로도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형태가 바로 여러 개의 소스 DB를 네. 하나의 타겟으로 그렇지. 공개하라는 DW 형태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랜잭션 감사 목적으로도 종종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용도가 되게 많네요. 네네. 몰랐는데. 그래서 이처럼 쉐어프레스를 이용한다면 좀 유연한 복제 구성 형태를 가져감으로써 네. 업무의 생산성과 가용성 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별도로 추가 라이센스 없이 GUI 화면을 통해서 프로세스 상태나 그리고 처리 건수, 지연 시간 같은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모니터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부 CDC 같은 경우에는 CLI 환경만 제공을 해가지고 네. 실제로 이걸 핸들링하는 담당자분들이 좀 난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어렵겠죠. 훨씬. 네네네. 그래서 뭐 모니터링 스크립트를 짜달라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쉐어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CLI 환경뿐만이 아니라 이제 GUI 환경도 제공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커버 가능한 네네. 부분이 있습니다. CDC도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데이터 동기화 부분에 이제 장애가 발생되면 크리티컬한 상황으로 이루어지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는데요. 네. 이렇게 CDC 장애 상황은 크게 프로세스 장애, 그리고 DB 장애, 네트워크 장애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쉐어플렉스는 휴먼 에러에 의한 프로세스 킬과 같은 장애가 발생됐을 때 네. 자동으로 프로세스를 재시작을 해서 동기화를 시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그 작업이 이거는 휴먼 에러야 라는 걸 솔루션 차원에서 인지하고 뭔가 대응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부분을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해주는 거죠. 네네. 그리고 DB 장애 시에도 그리고 추출하고 적용된 네. 그런 옵셋 정보들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DB 장애나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됐을 때도 빠르게. 어디까지 캡처했고 어디까지 적용을 했는지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네네. DB 장애나 네트워크 장애가 다시 원복만 된다면 추가적으로 이어서 지속적으로 동기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이때 이제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장애가 어떤 한 부분에 장애가 발생됐을 때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출하고 있고 어플라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임시 저장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미리 산정을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 정도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이관하는 걸 해라. 그렇죠. 아. 예를 들어서 디스크 공간이 한정적으로 100기가만 있는 상태에서 네. 어떠한 부분이 장애가 발생됐어요. 네. 근데 장애가 발생되기 원복이 되기 전까지 네. 이 임시 저장하고 100GB가 초과할 케이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트랜잭션 양 같은 걸 고려를 해서 이런 임시 저장 공간을 산정을 하는 것도 네.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네. 쉐어프레스를 이용한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쉐어플렉스를 이용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과정은 온프라미스 투 온프라미스 환경과 거의 동일합니다. 제일 먼저 소스가 되는 환경에서 변경분 추출을 시작을 하고요. 네. 저희는 이걸 이제 캡처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초기 데이터를 오라클 SCN을 이용해서 투비 시스템으로 이관을 완료를 하고 초기 적재 동안 발생된 변경된 데이터를 투비 시스템에 데이터 로스 없이 적용을 합니다.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초기 데이터 이관과 변경분 적용 시점까지 기존 에지이지 운영 환경에서 서비스 다운타임이 필요 없다는 네. 게 이제 중요하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변경분까지 적용이 완료되면은 예상된 다운타임 안에 쉐어플렉스에 포함되어 있는 컴페어 리페어 유틸리티 기능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 정확성을 검증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완료한 다음에 서비스 전환을 하면은 최소한의 다운타임을 가지고 이제 성공적으로 클라우드 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즈니스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로스 없이 이관하는 것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긴 저 다운타임이 발생해서 마이그레이션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만큼 클라우드 인프라를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저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다운타임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고, 그래서 이러한 쉐어플렉스 같은 솔루션이 더더욱 필요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전통적인 마이그레이션 방법과 쉐어플렉스를 이용해서
다운타임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네.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마이그레이션은 데이터를 이관하기 앞서서 서비스를 중지를 먼저 하죠. 네, 어쩔 수 그래서 없죠, 저거는. 전체 데이터를 이관하기까지 다운타임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데이터 양에 비례를 하겠죠. 아, 하긴, 네, 그렇죠. 데이터 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다운타임이 늘어나게 네, 되는데 늘어나겠죠. 반면에 이제 쉐어프레스를 이용한다면 서비스를 중지시키지 않고 초기 데이터를 복제를 하고 이제 초기 데이터를 복제하는 도중 발생한 변경물을 적용하는 시간까지 온라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장표는 이제 쉐어프레스가 지원하고 있는 플랫폼과 데이터베이스 버전 정보입니다. 네, 네. 현재 뭐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오라클 10G부터 네, 롱텀 릴리지인 19C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네, 클라우드는 AWS와 애저 네. 환경을 지원을 하고 11G부터 19까지 19C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타깃은 MS SQL 서버, MySQL, PostgreSQL, 카프카, 컴플레인트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라클, MS SQL, MySQL 이 세 개만 지원이 돼도 뭐 거의 대부분 다 커버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좀 급부상하고 있는 PostgreSQL까지 PostgreSQL. 예, 완벽히 지원이 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봐야죠. 네,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는 사례의 경우에는 모 항공사 케이스인데요. 네, 운영 ERP 서버의 과도한 리소스 사용률을 좀 낮추기 위해서 네. 조회성 업무를 분리를 하는 게 좀 아, 시급했습니다. 네, 그래서 ERP 본 DB 안정성과 성능 확보를 위해서 이 쉐어프레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클라우드 시스템 내에 조회 전용 DB를 별도로 구축을 한 케이스입니다. 아, 그 조회 전용에 관련된 것만 클라우드로 전환을 한 사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전체 네. 다 클라우드로 이관을 했지만 아, 네, 네. 이게 본 운영 업무를 전부 다 이제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 조회 전용 업무를 따로 또 별도로 둬서 클라우드에 두고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로 또 이관을 한 사례입니다. 그 하나의 클라우드에서 저걸 싹 다 이렇게 커버하기에는 인프라에 대한 뭐 부담이 있죠. 부담이 너무 이제 커서 네네. 조회만 이렇게 뺐다. 네네, 맞습니다. 그때 쉐어플렉스를 사용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쉐어프레스를 이용해서 온프라미스 투 AWS RDS로 실시간 동기화를 하고 있는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케이스는 이제 모 대형 유제품 기업의 사례인데 네. 실제 온라인 제품 주문 사이트 업무 중에 이제 프론트 단을 이제 AWS RDS PostgreSQL로 채택을 했고 네. 운영기에 있는 베이스 데이터를 쉐어플렉스를 이용해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동기화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네. 이제 특이사항으로 AWS RDS는 아시다시피 직접적으로 파일들이 설치가 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중계 서버를 이용해서 타겟 PostgreSQL의 변경분을 적지 않는 구조로 구성된 사례입니다. 네. 다음은 그리고 해외 사례인데요. 버라이전이라는 글로벌 통신 네. 기술 회사 사례입니다. 쉐어플렉스를 도입한 이유는 첫 번째로 통신 회사의 대용량 트래픽을 이제 각각의 리즌별로 분산을 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 각각의 데이터 센터를 마스터로 두는 HA 구성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도입 효과를 보면 각 데이터 센터에서 쉐어플렉스로 동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트래픽이 이제 로드 밸런싱이 가능하게 됐고 네. 이 세 개의 데이터 센터에 각각 양방향을 구성을 해가지고 특정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무너져도 네. 신속하고 빠르게 페일오버 네. 네. 구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뭐 앞에 장표에서도 좀 소개드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외에도 고려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는 뭐 단조롭고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잘 이해하고 관련돼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네. 기술 지원이 잘 원활하게 돼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성상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끊김없는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매우 원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그렇기 나라 때문에. 대비해서 특히나.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다운타임 최소화 그렇죠. 부분은 네. 그리고 다운타임 최소화 부분과 정합성 체크 부분은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 중 매우 중요하죠. 하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희 이제 캐스트 쉐어플렉스는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지막 사례에서도 아마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어쨌든 주제가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었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이 쉐어플렉스가 말씀해 주신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의 마이그레이션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간의 마이그레이션에서도 되게 용이하게 사용이 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클라우드에서 뭔가
그러니까 멀티 클라우드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해외에서도 이제 말씀 주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나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많이들 사용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는 아직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활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의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바로 저희는 두 번째 주제를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